세계 정부는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약물을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던 카이도우 빅맘 티치를 포함한 백수 해적단, 빅맘 해적단, 검은수염 해적단의 주요 강자들에게 투여하였고, 이들은 인격을 잃게 되며 오로지 해군의 명령만을 수행하는 인간 병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 역시 해군의 전력으로서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전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의 참전은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만큼 큰 파급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는 밀지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은 카이도우의 등장을 보며 경악하였으나, 그 순간 미호크를 꺾고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한 조로가 카이도우의 도로브레스를 막아서며 카이도우와 대치하게 되었고, 조로 역시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한 이후에는 카이도우의 버금가는 명성을 가졌기에 루피 측 인물들은 전원 조로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를 조로에게 맡겨둔 채 전쟁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를 바라보며 저 녀석의 강함은 충분히 알고 있다. 시간여행을 하기 이전 와노쿠니에서 충분히 겪어보았다. 웬만한 공격으로는 기스도 내지 못할 테지 라고 생각하며 약한 공격을 여러 대 시도하는 것보다는 강한 공격을 한 대라도 적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류 엠마 화도 일문자에 폐양색 폐기를 두른 이후 지옥의 왕 야차의 참격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카이도우의 복부에 X자 상처가 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이를 버텨낸 이후 곧바로 조로에게 접근하여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내명팔개를 사용하였고, 조로는 가까스로 카이도우의 공격을 흘려냈으나 카이도우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했기에 조로는 어느정도 데미지를 입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미호코와의 대결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맷집과 정신력이 크게 성장했기에 무려 카이도우의 일격을 맞고도 큰 충격 없이 버텨내는데 성공했고, 조로는 곧바로 반격을 이어나가며 삼도류 청룡 사냥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대위덕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아섰고, 조로와 카이도우의 폐양색 폐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집니다. 조로와 카이도우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순간 조로의 도신류가 폭발을 일으키며 크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류가 폭주하고 있다. 설마 내가 카이도우에게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어리석은 검이군. 전주인 도신류마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며 증명하겠다.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의 전설이 된 그 남자처럼 이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고, 과거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의 전설이 된 류마처럼 자신 역시 와노쿠니와는 악연이 짙은 용인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며 류마와 대등한 위치에 오르며 도신류를 길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여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이를 본 야마토는 모모노스케에게 들었던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남자의 기운이 느껴진다. 롤로노와 조로, 어쩌면 카이도우를 베어버릴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조로를 보며 류마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를 향해 질주하며 생전 도신 류마의 기술이자 머큐리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한 기술인 일합천하를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렸고, 카이도우는 큰 상처를 입으며 악마 열매 능력이 풀리게 되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엄살 피우지 마라. 고작 이 정도로 쓰러질 리 없는 녀석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한다 라고 말했고, 조로의 예상대로 카이도우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며 인수용으로 변하여 전투에 돌입하였고, 조로는 견무색 폐기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살기를 감지한 이후 의식이 없는 게 오히려 독이 되었나. 저 녀석은 자신의 맷집을 믿고 상대의 공격을 피하지 않는 녀석인데 의식을 잃고 전투 본능만이 남게 되며 굳이 상대의 공격을 맞아주지 않게 되었다. 저 모습을 보니 전혀 빈틈 따위가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가드를 통째로 뚫어주지 라고 말하며 원래의 카이도우였다면 공격을 굳이 막아서진 않았기에 누적 데미지를 쌓으며 장기전을 유도할 수 있었겠지만,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약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에 카이도우는 공격을 막거나 피하며 전투를 치르게 되었고, 이 때문에 파괴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조로와 카이도우는 수차례 공방을 주고받았고, 조로와 카이도우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해군 본부의 일부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이를 보며 밀짚모자 일당의 위험 인자는 밀짚모자 하나로 좋겠는데 롤로노와 조로 매의 눈을 꺾은 게 우연은 아니었고 카이도우를 상대로 저 정도라니 라고 말하며 조로를 루피와 마찬가지로 세계를 위협할 강자로 인식하며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로 역시 카이도우를 상대로는 쉽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도전하고 있었고, 카이도우는 자신의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활용 대거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활용 대거 모드를 사용하며 거의 해군 본부에 달하는 크기로 거대해졌고, 조로는 아군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점프하여 매우 높은 곳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조로를 쫓아갔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구름을 밟고 착지한 이후 자신의 무덤은 자신이 정한다는 거냐, 이놈 취미가 자살이라고 그랬나, 하늘섬에서 투신했다고도 들었는데 라고 말하며 기필코 카이도우를 하늘에서 쓰러뜨리며 도신 류마와 같은 경지에 올라서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를 향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한 이후 자신의 삼도류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여망 삼도룡 100상정 비룡 시극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이도우는 승룡 화염 8개를 사용하여 자신의 온몸에 화염과 폐양식 패기를 휘감은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조로를 향하여 돌진하였고, 조로의 여망 삼도룡 100상정 비룡 시극과 카이도우의 승룡 화염 8개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의 예상과는 달리 카이도우의 승룡 화염 8개의 위력이 더 강했고, 결국 조로의 여망 삼도룡 100상정 비룡 시극이 뚫려버리며 조로는 카이도우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큰 충격을 입으며 구름 아래로 그대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정신을 다잡은 이후 월보를 사용하여 다시 공중으로 도약하였고, 그 순간 과거 오뎅이 카이도우를 베어버린 거민 엔마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마가 조로의 패기를 빨아들이려 하나 조로는 엔마의 힘을 다스리는 데 성공하며 오히려 패기를 극대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패기 사용으로 인하여 조로는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인가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를 노려봅니다. 카이도우는 활용 대거를 응용하여 인수형 폼으로 변신한 이후에도 활용 대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 루피와 대결하였을 때보다도 더 강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매우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하였고, 이때 카이도우의 순간 스피드는 일시적으로 빛의 속도에 도달할 만큼 매우 빠른 속도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조로는 미호크를 쓰러뜨렸을 때처럼 눈을 감은 채로 오직 견문색 패기만을 이용하여 카이도우의 속사포를 모두 피해내는 데 성공했고, 카이도우는 공격이 끝난 이후 잠깐의 빈틈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빈틈을 놓치지 않고 여망 삼도룡 지옥의 왕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는 경이로운 맷집을 선보이며 조로의 공격을 버텨낸 이후 곧바로 폐위감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조로를 정확하게 타격하였고, 조로는 큰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매의 눈과의 마지막 합을 주고받을 땐 마치 무적이 된 것만 같았다. 그 기술을 사용했던 감각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나는 카이도우를 잡아낼 수 없어. 집중하자. 이제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라고 말하며 미호크를 마무리 지은 기술이자 도신 류마의 필살기격 기술인 일합 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카이도우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 역시 본능적으로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는 것을 느꼈고, 조로에게 다가와 자신의 최고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활용 대위덕 뇌명 8개를 사용하여 조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도신류가 흑도로 변환되었고, 류마조차 인정하지 않은 도신류가 조로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마침내 도신류를 길들이는 데 성공하며 류마를 뛰어넘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공중에서 떨어졌고, 해군 본부의 모든 이들은 공중에서 용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저 모습은 모모노스케군이 말해주었던 도신 류마가 용을 베어버렸다는 와노쿠니의 전설이 재현된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가 와노쿠니의 전설인 류마가 용을 베어버리는 것을 재현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에게 승리를 거두었으나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혔고 초인적인 힘을 사용하게 되며 체력이 모두 소진되었고, 조로는 그대로 기절하며 구름 위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로는 써니오 위로 떨어졌고, 조로는 써니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빅맘이 해군의 전력이 되며 제2의 정상결전 해군과 해적의 대결에서 쌍디와 빅맘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쌍디는 빅맘을 바라보며 인격을 통제당하고 있는 건가? 확실히 토트랜드, 홀케이크 아일랜드, 와노쿠니에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군. 하지만 내가 여자를 때릴 수 있을까? 각오는 했다만 제프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지 라고 생각하며 빅맘이 여자이기에 여자를 때리지 않는 쌍디는 빅맘을 마주하자 고심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빅맘은 쌍디를 공격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기에 쌍디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쌍디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월보를 사용하여 이를 피해낸 이후 잠시 제프와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제프는 어린 쌍디에게 쌍디 무슨 일이 있어도 여자를 때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남자이다. 라고 말해주었고 쌍디는 그렇다면 동료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는요? 무진장 강한 여자가 나타나 동료들을 짓밟아도 여자를 때리면 안 되나요? 라고 물었고 제프는 동료와 신념을 놓고 갈등한다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너의 판단에 맡기마. 신념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는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회상이 끝나게 되었고 쌍디는 빌어먹을 영감탱이 괜히 사람 헷갈리게 하고 말이야. 사왕 빅맘 정도 되는 여자를 패주었다면 그 영감탱이도 납득할 테지. 내가 빅맘을 외면한다면 우리 동료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라고 말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성과 대결을 펼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쌍디를 노리나 쌍디는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돌려차기를 사용하여 빅맘의 공격을 막아섰고 쌍디는 빨리 끝내주지 빅맘 영광으로 알라고 내 공격을 맞아본 여자는 네가 유일할 테니 라고 말합니다.